영진낙금 이기적 수험서 ITK 한글 교재 수록된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시험과 동일하게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한글 2022 실행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시험장에선 시험지 받게 되면요, 제일 첫 번째 장에 교재 기출문제 따라하기 보면 맨 앞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죠. 수험자 유의사항 답안 작성 요령인데요. 이 내용들 아주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실격하는 부분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서 열었다면 현재 빈 문서 상태인데요. 파일 이름 없으니까 제일 먼저 파일 저장하는 것부터 하도록 할게요. 화면 왼쪽 상단에 도구 아이콘에서 저장하기 단축키 Alt S키죠. 이걸 눌러주세요. 파일의 저장 위치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K 폴더. 여러분의 컴퓨터에 없다면 이 폴더 만들어 놓고요. 시험장에선 당연히 이 폴더가 있겠죠. 이 안에 들어간 다음에 지시되어 있는 파일 이름 형식대로 저장을 해주면 되는데요.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이름이에요. 수험번호 있다면 자신의 것 사용하고요. 없다면 저처럼 임의의 숫자로 임시로 사용하세요. 자신의 이름 지정하고요. 중간에 하이픈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파일 형식 지시되어 있는 것, 확장자가 HWPX죠. 이전엔 한글 문서 HWP로 저장했지만 현재는 한글 표준 문서 확장자 HWPX 꼭 이걸로 지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저장해줘야 합니다. 저장을 누르면 화면 상단에 파일 이름, 그리고 화면 하단에도 파일 이름 나타납니다. 파일 저장하지 않은 상태에선 이렇게 붉은색 나타나고요. 파일을 저장하면 다시 검정색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수험자 유의사항의 내용들 나머지는 여러분이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답안 작성 요령 나와 있습니다. 공통 부분에 중요한 내용들 나와 있는데 색상에 대한 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내용에 보면 용지 여백 설정이 있는데요. 이거는 단축키 F7키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편집 용지 설정이 있는데 기본에 종류 A4, 용지 방향 세로, 제본 한쪽 이렇게 설정되어 있으면 아래쪽에 용지 여백 설정할 수 있게 세로로 4개, 가로로 왼쪽 오른쪽, 그 아래 제본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조건에 지정되어 있는 숫자 잘 보세요. 조금이라도 틀리면 안 돼요. 위쪽에서 아래쪽까지 세로 4개 있죠. 이거는 지시에 10mm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위쪽 머릿말, 꼬릿말, 아래쪽 모두 10mm 이렇게 지정을 해주세요. 왼쪽과 오른쪽은 각각 11mm 지정되어 있죠. 제본은 0mm니까 바로 이 상태로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보기 탭 잠깐 봐주세요. 보기에서 쪽 윤곽이라는 거 선택되어 있지 않다면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거는 꼭 이렇게 눌러서 위쪽이 보이도록 해놓으세요. 나중에 3페이지에서 문서 작성 능력평가 작성할 때 머릿말하고 쪽번호가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게 화면 보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폭맞춤 상태로 해야지 가장 넓게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을 더 크게도 볼 수 있는데요. 화면 우측 하단에 보면 폭맞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왼쪽에 쪽 윤곽, 그 다음 폭맞춤, 그 다음에 쪽맞춤 있고요. 슬라이드 바로 이렇게 크기 조절할 수 있게도 되어 있습니다. 화면 위쪽에 도구 상자에도 축소 확대 100% 쪽맞춤 이런 거 있죠.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마우스 휠 움직여도 이렇게 화면 보기 상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보기 상태는 어떻게 하든 감점 대상 아니니까요. 여러분이 편한 상태로 연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공통 부분에 다시 페이지 구분이 나와 있는데요. 1에서 3페이지까지 페이지를 구분해 나눠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현재 화면 하단에 보면요. 1구역해서 1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그러면 현재 1페이지이기 때문에 기능평가 1에 해당하는 문제 번호,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아래쪽에 답안들을 작성해야 되는데요. 페이지 구분은 쪽 도구로 가주세요. 쪽에서 보면요. 쪽 나누기가 있고 그 다음에 구역 나누기가 있습니다. 쪽 나누기 해도 자동으로 이렇게 페이지가 나뉘는데요. 쪽 나누기 해도 페이지 나뉘고요. 그 다음에 구역 나누기 해도 페이지가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서 어떤 거라든 자동 채점 프로그램에선 구역만 제대로 3페이지로 나눴다면 감점되지 않는데요. 쪽 나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3페이지에서 작성하는 쪽번호 매기기 그리고 새 번호로 시작 이 기능을 작성했을 때 3페이지에만 쪽번호가 나타나지 않고 1쪽 또는 2쪽에도 쪽번호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쪽 나누기 하지 말고요. 구역 나누기로 페이지 나누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1페이지에선 첫 번째 줄에서 1점이라고 번호 입력하고요. 몇 줄 그렇게 대충 해주면 되는데 저는 3줄만 할게요. 이렇게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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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해주고요. 2점 엔터키 하나 둘 셋 더 해도 상관없는데 저는 이 정도만 할게요. 이제 구역 나누기로 2페이지 나눌게요. 이제 2페이지에서는 기능평가 2 문제번호 3, 4죠. 그러면 3점 엔터키 하나 둘 셋 4점 엔터키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고요. 다시 구역 나누기 눌러주세요. 3페이지에선 여기에선 미리 작성할 게 있는데요. 여러분의 교재에서 문제 4번을 봐주세요. 문제 4번에 여러가지 만드는 게 있죠. 거기에서 1, 2, 3 주식회사 하는 그림이 보이는데요. 그 그림에 하이퍼링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다시 문제에서 그 아래쪽에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 제목에 보면요. 책갈피 이름, 고인돌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목을 만들고 제목 앞에 책갈피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은 제목을 먼저 여기다 3페이지 첫 줄에 입력을 해보세요. 입력을 했다면 이제 제일 첫 칸 화순의 화 앞에 이렇게 클릭해 커서를 놔주세요. 이제 책갈피 입력하기 위해서 입력 도구로 가주세요. 책갈피라는 거 바로 찾을 수 있죠. 클릭하세요. 책갈피 이름은 고인돌 이렇게 해놓고요. 그 아래에는 다른 설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넣기 눌러주세요.
화면에 아무 변화 없는데요. 잠깐 보도록 할게요. 보기 도구에서 조판보호라는 거 체크해보세요. 책갈피라는 조판보호가 커서 위치에 나타나 있습니다. 만약에 책갈피의 이름 잘못 설정했다면 조판보호 앞쪽에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책갈피 이름 바꾸게 할 수 있습니다. 조판보호는 필요할 때만 보기 때문에 현재는 조판보호 다시 체크 해제하도록 할게요. 문단보호, 이거는 엔터키 누르는 위치, 문단의 끝에 보이는 화살표인데요. 이게 보이지 않는다면 시험 볼 때만이라도 문단 번호 이렇게 체크해서 보이도록 해놓으세요. 그러면 책갈피 만들었고 이제 1페이지로 가주세요. 번호 써있는 줄엔 입력하지 않고요. 바로 아랫줄에 내용들 입력하고 이 답안과 답안 사이에는 한 줄 이상 빈 줄로 구분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1번 아래 커서를 놓고 파일은 저장을 하는데요. 단축키 Alt S키라고 했죠. 마우스로 하든 단축키 눌러서 하든 저장은 제가 따로 얘기 안 해도 자주자주 저장을 해주세요. 그러면 문제를 보고 설명할게요. 조건과 출력 형태가 각각 1번, 2번, 3번, 4번까지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출력 형태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직접 타이핑해서 입력하거나 아니면 직접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타이핑도 항상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내용 입력할 것, 영문으로 두 줄의 문장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엔터키 누르지 않고요. 띄어쓰기만 구분하고 대소문자 구분해서 입력을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줄 끝에서는 입력하지 않고 여기 띄어쓰기 한 칸하고 다음 단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문단 나누기 되지 않고 다음 줄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두 줄 입력한 다음에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빈 줄 사이에 전혀 없고요. 바로 다음 줄에서 다음 한글 문장 있죠.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여기도 역시 띄어쓰기 없다면 그냥 넘어가고요. 띄어쓰기가 있다면 한 칸 띄우고 다음 내용 계속 입력하면 이렇게 두 줄로 입력이 되죠. 여기에선 띄어쓰기 하지 않고 바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두 개 문단, 4개 줄 이렇게 내용이 입력이 되었죠. 그럼 저처럼 마우스로 이렇게 4줄만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위에 번호 써있는 줄, 아래 빈 줄은 같이 블록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블록 설정되어 있는 이 두 개 문단에 스타일 지정할 건데 스타일을 만들어야 되죠. F6키 눌러주세요. 스타일 대화상자 나타나는데 스타일 목록을 보면 저희가 만들 건 없죠. 그래서 새로 만드는데요. 왼쪽 아래쪽에 더하기 표시 있죠. 스타일 추가하기, 이 아이콘 클릭을 해주세요. 스타일 이름 조건 1번에 지정되어 있죠. 영문 소문자로 고인돌 그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입력을 해놓으세요. 영문 이름은 따로 지시 없기 때문에 입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풀어야 될 조건에는 문단 모양, 글자 모양 2개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문단 모양, 글자 모양 2개 할 수 있는 문단 선택되어 있어야 합니다. 글자가 선택되어 있다면 문단 모양 사용을 못합니다. 문단 먼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단 모양 이 단추를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조건에 2번에 지정되어 있는 것 왼쪽 여백 15포인트죠. 왼쪽 값을 15 이렇게만 입력하세요. 포인트 단위 지정되어 있고요. 혹시 시험에 다른 단위 지정되어 있다면 PT 이걸 클릭해서 단위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간격 문단 아래 있죠. 문단 아래 간격인데 여기에 값도 10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글자 모양 단추 클릭하세요. 이번엔 조건의 3번에 지정되어 있는 것 글꼴, 한글, 도둠, 영문, 굴림 각각 되어 있죠. 그래서 언어 대표 상태에서 글꼴 아직 수정하지 않고요. 크기, 장평, 자간 공통으로 하는 부분을 먼저 수정할게요. 기준 크기는 글자 크기예요. 여기는 10포인트니까 바꾸지 않습니다. 장평 95%로 이렇게 95 입력하고요. 자간 5%네요. 5만 입력하면 되죠. 이제 언어 대표로 되어 있는 걸 이렇게 열어서 한글로 먼저 바꾸세요. 그 다음 글꼴의 함초롬 바탕 이 글자를 블록 설정한 다음에 한글에 도둠 지정되어 있죠. 돛까지만 입력해도 되고 도둠 입력해도 돼요. 도둠 나왔죠. 다른 글꼴들 하지 말고요. 정확히 돛음 이 글꼴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영문으로 바꿔야 되죠. 언어 한글 이걸 목록 열어서 영문으로 바꾸고요. 다시 글꼴의 함초롬 바탕을 블록 설정한 다음에 굴림의 굴 또는 굴림까지 입력하고요. 목록에서 굴림 마우스로 클릭해 지정하세요. 이제 모두 설정 끝났으니까 설정 버튼 누를게요. 스타일 추가하기에선 추가 버튼을 누르면 스타일 목록에 고인돌 소문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정을 누르면 블록 설정되어 있는 두 개 문단의 지정이 이렇게 돼요. 만약에 잘못 설정되었다면 블록 설정 다시 해놓고 F6키 들어가서 고인돌 이거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스타일 편집하기 아래쪽에 있습니다. 클릭해 들어가 수정할 수도 있고요. 이름도 바꿀 수 있어요. 아니면 여기에서 하지 말고 문단 모양, 여기 설정, 글자 모양, 설정 여기에서 각각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정 누르면 변화된 게 여기에 바로 적용돼요. 그러면 1번 문제 끝났습니다. 파일 저장하고요. 이제 2번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놔주세요. 2번 아래에는 빈줄이 2줄 이상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2번의 내용을 봐주세요. 표에 대한 조건과 출력 형태, 차트에 대한 조건과 출력 형태 나와 있는데요. 문제 작성하는 순서 상관없지만 2번 문제에서는 표를 먼저 만들고 그 표의 데이터 가지고 차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2번 아래 빈줄에 여기에서 표를 만드는데 입력 도구 가주세요.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표라고 써있죠. 이걸 열어서 몇 줄 몇 칸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는데요. 만들 때 설정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따로 있는 표 그림 있죠. 이 도구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표 만들기에서 줄 칸 지정하고 크기 기타 설정하는데요. 시험에서는 나중에 3페이지에서도 표를 만들어요. 그래서 크기 지정 기타는
설정 한 번만 할 수 있게 맞춰 놓는데요. 너비는 단에 맞춤, 높이는 자동, 기타는 두 개 중에 글자처럼 취급만 체크되어 있는 상태. 이렇게 설정해 놓고 줄과 칸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출력 형태에서 줄을 세어보면 여기는 줄 개수 5줄이죠. 그 다음에 칸 개수를 세어보니까 6칸이네요. 5줄 6칸으로 만들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커서가 이 안에서 이렇게 깜빡이고 있을 거예요. 표 조건의 1번에 표하고 캡션에 대해서 굴림 10포인트 지정되어 있죠. 표의 안에 모든 셀을 들어가게 해서 블록 설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함초롬 바탕 써있는 글꼴 목록을 잠깐 열어보세요. 여기가 한 컴 글꼴로 되어 있다면 윈도우의 글꼴인 굴림, 도둠, 궁서 같은 글꼴이 여기에 입력해도 바로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글꼴로 한 번만 이렇게 클릭해 바꿔 놓을게요. 그럼 여기서 저희가 지정해야 될 굴림, 굴까지만 입력해도 이렇게 모든 글꼴에 나타나죠. 그래서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지정할 수도 있고요. 타이핑이 빠르다면 그냥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바로 글꼴이 지정이 돼요.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니까 바꾸지 않고요. 그 다음에 표 조건의 2번에 정렬에 대해서 지정되어 있는데요. 문자는 가운데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 그렇게 되어 있죠. 표의 안에 모든 내용을 먼저 문자, 가운데 정렬로 맞춰 놓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숫자에 대한 정렬은 나중에 다시 설정할 건데요. 먼저 ESC 키 눌러서 블록 설정 해제하고요. 출력 형태 보이는 글자들 있죠. 모든 내용을 빈칸 빼고 모두 다 입력을 해보세요. 내용이 아주 기니까 잠시 강의 멈춰놓고 내용 입력한 다음에 강의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입력하다 보면 셀의 너비보다 글자의 내용이 더 길어서 자동으로 두 줄로 바뀌는 것들이 있는데요. 출력 형태에선 이거 두 줄 아니고 모두 다 각 셀에서 한 줄씩 보여야 되죠. 그래서 너비 조절 이렇게 해서 각각 맞춰야 되는데요. 뒤에 내용도 순서대로 바꿔야 되죠. 이게 불편하다면 다시 이 내용 제가 모두 삭제하고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열의 데이터가 내용이 좀 길어야 되죠. 조금만 이렇게 넓게 해놓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열만 내용을 입력을 해보세요. 이렇게 내용 입력하고 다시 이렇게 너비를 조절해서 모든 데이터가 두 줄에 걸쳐서 나오지 않고 한 줄에 보이도록 그렇게만 설정해 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데이터들 모두 입력을 해보세요. 나머지 열들은 각 셀보다 데이터 내용들이 짧기 때문에 셀의 너비가 충분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지처럼 여기만 빼고 다른 데는 열 너비 동일하게 하고 싶다면 블록 설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셀 너비를 같게 눌러주면 문제지하고 비슷하게 될 거예요. 꼭 너비를 동일하게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각 셀의 내용들이 한 줄로 보이도록 그것만 정확히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높이 조절 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조건의 3번 있죠? 셀 배경, 면색 노랑 지정하는 게 있는데요. 한글로 노랑 이렇게 두 글자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색상을 먼저 바꿔야 되는데 영어로 색상, 색깔은 컬러라고 하죠. COLOR이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글자 C 이걸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색깔 바꿀 셀, 출력 형태에선 보면 회색으로 보이는 곳인데요. 시험지가 흑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의 교재도 흑백으로 문제지가 나와 있죠. 색상이 노랑으로 보이지 않고 시험장에서 흑백으로 보이는 저 셀들만 블록 설정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파벳 C키 눌러주세요. 그러면 컬러, 배경 색깔 바꿀 수 있게 색 여기에 있는데요. 색을 선택하면 면색 바꿀 수 있죠. 마우스 이렇게 가져가면 테마 색상표 목록이 열리는데요. 기본이 먼저 설정되어 있습니다. 시험은 기본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데요. 기본이 아닌 네오 또는 오피스 다른 데에서도 지시되어 있는 색깔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각각 다른 색깔 나오는데요. 맨 윗줄의 색깔 아래쪽하고 조금 비슷하죠. 표준색, 빨주노초, 파남보 그런 색깔은 여기 테마 색상표에서 오피스에 많이 있는데요. 저희는 기본에서 많이 출제되고 저희가 알고 있는 표준 색깔들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기본 테마에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서 다른 테마 나온다면 다른 테마 설정해서 꼭 작성을 해줘야 합니다. 색깔 이름, 아까 노랑, 한글로 두 글자로만 지시되어 있다고 했죠. 답안 작성 요령에 색깔에 대한 지시를 보면요. RGB 값, 여기 노랑에 갔을 때 두 번째 숫자, 그린에 해당하는 숫자를 보면 215로 되어 있죠. 아래쪽에 표준색 노랑에 보면 두 번째 색깔의 숫자가 255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한글로만 같은 색인데 시험에선 RGB 값까지 지정이 되어 있다면 정확히 RGB가 동일한 숫자, 그걸 찾아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처럼 한글로 노랑 이렇게 되어 있다면 표준색의 노랑을 선택하든 여기 기본 색상표에서 노랑을 선택하든 감점 처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중에 색깔 표준색의 노랑을 지정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설정을 눌러주세요. 색깔 이렇게 바뀌었죠. 다음으로 표 조건의 4번 계산 기능 이용해서 합계, 이 아래쪽에 3개 줄에 앞쪽에 데이터들 4개씩 각각의 합계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줄의 데이터 여기는 비어있고 나중에 X선 나오게 할 건데요. 그러면 이 데이터 구하는 공식, 같은 공식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줄 데이터를 모두 다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아래쪽에 가면 블록 계산식이 있습니다. 블록 합계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합계 값이 자동으로 나타나는데요. 저희 정렬 아까 문자에 대한 정렬만 했고 숫자에 대한 정렬 아직 하지 않았죠. 위쪽에 연도 이것도 더하기 할 수 있지만 한글로 연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문자로 처리하고요.
아래쪽에 숫자 이걸로만 되어 있는 것, 이거는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같은 거 할 수 있는 데이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 데이터까지 선택하는데요. 마우스로 블록 설정해서 하면 비어있는 이 마지막 셀까지 선택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 셀은 같이 정렬을 바꾸어도 나중에 수작업 시점에서 감점 틀려도 감점 예외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숫자에 대한 정렬이니까 위쪽에서 오른쪽 정렬 클릭해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다음으로 캡션 기능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화면 위쪽에 도구에서 한글 도구 써있는 우측에 표 디자인이 있고요. 그 옆에 표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이 도구를 클릭을 해주세요. 표 레이아웃의 제일 오른쪽에 보면 캡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목록을 클릭해 열면 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표의 위쪽에 출력 형태 보면 캡션 내용들 나와 있죠. 그래서 위를 클릭해 주세요. 표 1, 이 데이터는 필요 없으니까 블럭 설정해 주고요. 출력 형태 보이는 표 위에 캡션 내용 있죠. 그대로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이렇게 데이터 입력했을 때 스타일은 자동으로 캡션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시된 것만 바꾸면 되는데요. 띄어쓰기 항상 주의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불필요한 띄어쓰기, 특히 가운데 정렬이나 오른쪽 정렬했을 때 이렇게 불필요한 띄어쓰기 하면 이것도 한 개의 글자이기 때문에 감점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띄어쓰기, 불필요한 빈줄 만들지 않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 내용들 블록 설정해 주세요. 위에서 글꼴 바꿀 수 있죠. 함초롬 바탕 여기 클릭한 다음에 지정되어 있는 1번의 조건에 있죠. 굴림. 이거를 마우스로 클릭해 지정하거나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 지정하세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 바꾸지 않죠. 오른쪽 정렬 클릭해 지정하세요. 다음으로는 표 조건의 5번 선 모양은 출력 형태 보고 알아서 맞춰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해야 되는데요. 먼저 표의 안에 모든 셀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색깔 지정했을 때 C키를 눌렀죠. C키를 눌러서 여기 테두리 탭 가도 되고요. 아니면은 테두리 선 지정인데 선 영어로 라인이죠. L-I-N-E. 그래서 첫 글자 L키를 눌러줘도 돼요. L키 누르면 바로 배경 탭이 아닌 테두리 탭으로 이렇게 이동해 있는데요. 여기에선 선 모양 바로 적용, 시험장에선 이렇게 체크되어 있을 수 있어요. 체크 해제하세요. 현재 2번 문제에선 상관없는데요. 나중에 문서 작성 능력평가에서 표의 테두리 지정할 때 이중실선과 선 없음을 설정 누르지 않고 동시에 지정한 다음에 설정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선이 바뀌어서 감점 당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문제 2번에서부터 항상 선 모양 바로 적용은 체크 해제하고 작성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종류 글귀 색 중에 종류만 바꾸면 되는데요. 이중실선 위아래 동일한 거 있죠? 이걸로 선택을 해주세요. 어디만 나타나게 할 거예요? 바깥쪽만 나타나게 할 거죠? 여기를 클릭하면 여기에 바깥쪽만 테두리 이중실선 되었죠?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시 잘 보면 첫 번째 행의 아래쪽만 또 이중실선이죠? 이렇게 첫 줄만 블록 설정, 알파벳 다시 L키 눌러주고요. 이번에도 테두리 종류를 이중실선 선택, 오른쪽에선 아래쪽 테두리만 클릭해 지정, 그 다음에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합계의 제일 마지막 줄 있죠? 여기 X로 나와야 되죠? 여기를 클릭하면 위에서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도 블록 설정되어 나타나죠? 알파벳 L키 다시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대각선 탭 가주세요. 대각선 두 개 있죠? 두 개를 다 이렇게 선택해줘야지 X자 모양 나오겠죠? 설정을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차트를 만들 건데 표 아래 빈줄이 이렇게 하나 있을 거예요. 아까 빈줄이 몇 개 더 있었다면 빈줄 더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냥 표 아래 빈줄 한 개만 있으면 돼요. 만약에 없다면 합계 제일 마지막 셀 여기 클릭한 상태에서 블록 설정 없는 상태에서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누르면 표 바깥으로 이동했죠? 표 바깥으로 이동했죠? 여기에서 엔터키 누르면 이렇게 빈줄이 나타날 거예요. 그럼 여기에 빈줄 놓고 나중에 차트 여기 나타나게 할 건데요. 차트 조건에서 9분에서부터 2025년의 데이터 이 네 번째 줄까지 노란색으로 지정되어 있는 셀을 블록 설정해 주세요. 차트 조건 1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렇게 노란색 되어 있는 부분 블록 설정하라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바로가기 메뉴의 아래쪽에 차트 있죠? 차트 종류 중에서 세로막 대형의 첫 번째 차트 조건의 2번에 묶은 세로막 대형 이거죠? 선택을 해주세요. 차트가 표의 위쪽에 만들어졌을 거예요. 차트 데이터 편집 이건 필요 없으니까 닫도록 할게요. 나중에 차트 데이터가 잘못되어서 수정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위에 도구에 표처럼 차트 디자인, 차트 레이아웃 이렇게 있는데요. 차트 디자인에 차트 데이터 편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방금 전 그 창이 나타나고요. 엑셀 작업할 때처럼 이렇게 각각 더블 클릭해 숫자나 데이터 수정하고 엔터키 누르면 차트에 이 데이터 바뀐 게 적용이 되어 나타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데이터들은 저희가 블록 지정했던 이 노란색 데이터하고 숫자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을 테니까 일부러 수정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이건 닫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걸 범례라고 하는데요. 범례와 차트의 가로축 이거를 서로 바꾸게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차트 디자인의 줄칸 전환 이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몰라서 묻는 경우 가끔 있는데요. 줄칸 전환하면 서로 이렇게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원래처럼 범례가 연도 이게 나타나야 되죠. 이 상태에서 이제 차트를 아래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마우스로 드래그 하지 말고요. 차트 제목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메뉴를 보면 개체 속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개체 속성의 단축키
예전엔 컨트롤 NK라는 걸 했는데 조금 더 간단하게 단축키 P 이걸 사용하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하고 싶다면 그냥 클릭해 왼손으로 단축키 P 누르면 이렇게 빠르게 나타나겠죠. 이 개체 속성, 이 화면은 나중에 문제 4번에서 자주 사용하니까요. 단축키 P를 기억하세요. 차트에서는 이렇게 개체 속성 연 다음에 글자처럼 취급만 체크하고 다른 거 설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정했을 때 아래쪽 값, 여러분의 컴퓨터의 내용과 가로 세로의 값들이 달라도 이거는 전혀 수정할 수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 값은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글자처럼 취급만 체크 설정 눌러주면 차트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차트의 높이는 바꾸지 마세요. 차트의 너비를 표하고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차트의 세로 오른쪽 이걸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로 쭉 드래그해서 표하고 비슷한 상태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차트 조건에 1번, 2번까지 했죠. 이제 3, 4, 5번이 남았는데요. 3번엔 제목에 대해서 글꼴 설정, 그 다음에 차트 제목 이거 클릭했을 때 이 상자 있죠. 이거에 대한 속성 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수정할 건데요. 이걸 하기 전에 출력 형태에 봤을 때 세로축의 왼쪽에 단위 만명 % 써 있는 거 있죠. 축에 제목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 도구에서 차트 디자인에 차트 구성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축 제목으로 가서 기본 세로 하면 축 제목 이렇게 나타납니다. 만약에 차트 제목이 보이지 않는다면 차트 구성 추가해서 차트 제목 위쪽 선택하면 현재처럼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차트 제목을 클릭해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 다음에 제목 편집 들어가세요. 글자 내용에는 출력 형태 보이는 차트 제목 있죠?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을 했다면 이제 아래쪽에 언어별 설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속성 크기가 있는데요. 속성 크기 이거는 글꼴에 대한 거 진하게 12포인트죠. 그래서 진하게 속성 클릭 크기는 12포인트로 바꿔놓으세요. 그 다음에 한글과 영어 이 설정이 있는데 현재 여기에는 영어는 없죠. 그래서 한글만 수정해도 되겠지만 시험에선 영어도 나올 수 있겠죠. 이 단어 사이에.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반복 연습해서 시험장에서 반복하던 연습 그대로 작성을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한글 글꼴, 영어 글꼴 모두 다 지정되어 있는 글꼴로 바꾸는 것 그렇게 연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한글 글꼴에서 함초롬 도둠 이걸 블록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지정되어 있는 글꼴 이름 도둠, 돛 또는 도둠 이렇게 입력하면 목록이 나타나는데요. 꼭 도둠 입력하고 다음 칸 넘어가면 안 되고요. 마우스로 목록에서 클릭을 해서 지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마우스 클릭하거나 도둠 입력하고 엔터키 한번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줘야지 여기 글꼴이 제대로 변경이 돼요. 영어 글꼴도 동일하게 할게요. 돛까지 입력해서 도둠 마우스 클릭을 할게요. 아래 설정됐으니까 바로 설정 눌러볼게요. 제대로 바뀌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제목 편집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글꼴을 돛 또는 도둠 해서 도둠 입력했다면 엔터키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아래 목록에서 도둠을 마우스로 클릭, 영어 글꼴도 동일하게 도둠에서 아래 목록에서 도둠 마우스로 클릭, 다시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글꼴이 바뀐 거 보이죠? 이제 조건 3번에서 이 상자의 속성 바꿔야 돼요. 상자의 아무 곳이나 더블 클릭해보세요. 화면 우측 개체 속성에 차트 제목 선택되었다고 나타나죠? 아래쪽에 5개 도구 있는데요. 맨 앞에 있는 그리기 속성 들어가 보세요. 채우기하고 선 지정이 있는데요. 속성의 채우기 밝은색 하향이죠. 흰색을 클릭해 지정. 선의 색깔 그냥 테두리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어두운 색 검정색 지정을 해주면 돼요. 만약에 선 없음 지시가 되어 있다면 선 이걸 클릭해 온 다음에 없음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도구인 효과 가보세요. 그림자에서 옆에 목록을 열어보세요. 이렇게 바깥쪽 안쪽 이런 식으로 그룹이 있는데요. 그림자 위치로 알 수 있겠죠. 또는 마우스 가져가면 지시되어 있는 이름 대각선 오른쪽 아래 찾을 수 있어요. 클릭을 해주세요. 다음으로 이제 축 제목 지정을 할 건데요. 우선 축 제목이 90도 뉘어져 있으니까요. 축 제목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개체 속성에 갑축 제목에서 아래 도구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크기 및 속성 클릭, 글상자 클릭해 열고요. 글자 방향을 이 목록에서 가로로 변경을 해 놓으세요. 축 제목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제목 편집 들어가세요. 글자 내용에 이번에도 출력 형태 보이는 것 내용을 입력을 하세요. 입력했다면 이번에도 한글 글꼴 도둠 입력하고 마우스 클릭, 그 다음 영어 글꼴 돛 입력해서 마우스 클릭할게요. 그 다음 속성은 보통이니까 이 세 개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은 상태, 크기는 10포인트니까 바꿀 필요 없죠. 그래서 글꼴 두 개 도둠으로 바꾸고 설정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글꼴이 또 안 바뀐 것 같은데 위에 글꼴과 다르죠?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마우스 클릭했는데 제대로 바뀌지 않는다면 돛 정확히 입력하고요. 마우스 클릭보단 엔터키를 눌러보세요. 지정된 거고요. 아래 글꼴도 도둠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 지정하세요. 그 다음 설정을 눌러볼게요. 글꼴이 바뀌었죠? 그럼 이제 세로축의 숫자, 여기는 아무 숫자나 더블 클릭해보세요. 오른쪽에 축 속성 있고요. 표시 형식이 있는데요. 먼저 바꿔야 되는 거 확인해 볼게요. 0에서 20단위씩 바뀌죠. 최대값도 100, 출력과 동일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바꾸지 않습니다. 만약에 단위가 바뀐다, 만약에 30씩 바뀐다 하면 주 단위를 여기서 30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단위가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최대값도 자동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만약에 최대값이 150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값을 150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차트에 자동으로 이렇게 적용되어 나타나는데요. 현재는 이렇게 수동으로 값을 입력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체크 해제해서 자동으로 보이도록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눈금, 주눈금이 있어요. 주눈금이 바깥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트의 오른쪽 그림 영역, 여기로 했을 때 이 그림 영역의 바깥쪽에 이렇게 선이 삐져나와 있는데요. 바깥쪽이 아닌 없음으로 하면 그 선을 없앨 수 있습니다. 출력 형태는 저희는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바깥쪽 해놓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현재는 0의 값, 최소값이 0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0이 아닌 하이픈으로 보여야 된다. 그러면 아래쪽에 표시 형식 이걸 열고요. 여기에서 범주를 회계로 바꾼 다음에 아래쪽 기호를 제일 위쪽에 있는 없음 이렇게 해놓으면요. 다른 건 모두 동일한데 여기 하이픈 이것만 변경되어 나타날 거예요. 현재는 바꿀 필요 없으니까 일반 상태로 다시 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시 글꼴 바꾸도록 할게요. 가로축에 글자 아무거나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하고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고요. 아래 글꼴에서 도둠에서 마우스 클릭이나 엔터키 또는 영어 글꼴 도둠 입력한 다음에 엔터키 누르거나 마우스로 아래쪽 목록에 도둠 클릭. 그 다음 아래 설정 할 필요 없고 바로 설정. 그 다음에 범위에 있죠. 이것도 동일하게 클릭해 오른쪽 버튼에서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고요. 이번에도 글꼴만 도둠에서 엔터키 누를게요. 영어 글꼴 도둠 입력해서 엔터키 누를게요. 그 다음 설정 누르면 글자 바뀌었죠. 여기는 테두리가 출력 형태 보이죠. 그래서 개체 속성에 범위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맨 앞에 그리기 속성 들어가고요. 선을 어두운 색, 검정색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세요. 이제 차트 조건에 1에서 5번까지는 모두 완료했는데 출력 형태를 봤을 때 다른 부분 있죠. 이 가로선들인데요. 이 눈금선 사라지게 해야 돼요. 이 선 중에 아무거나 마우스 포인터 끝으로 클릭해 보세요. 왼쪽과 오른쪽에 모두 다 선택되었다고 이렇게 나타나죠. 딜리트 키를 키보드에서 눌러보면 그 선만 사라져요. 그리고 이 색깔들 여러분의 한글 버전이 다르다면 색깔이 다르게 보일 텐데요. 시험지는 흑백으로 출제된다고 했죠. 시험장에서 정답 파일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색상 어떤 색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색깔은 전혀 무시하고 제 설명대로만 수정해주면 되겠습니다. 파일 저장하고요. 개체 속성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닫도록 할게요. 이제 1페이지 끝났어요. 이제 2페이지 3번 아래 빈 줄에 커서를 놓을게요. 여기에는 답을 입력하는데요. 출력 형태 보면 1번, 2번으로 나뉘어 있죠. 배점이 40점이니까 1번에 20점, 2번에 20점 이렇게 되겠죠. 먼저 번호를 써야지 답안을 작성하겠죠. 3번에 1번 문제다 이렇게 번호를 해놓으세요. 이제 입력 도구 가면 수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위에 루트 X 이 도구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수식 편집기 나타나는데요. 위쪽에 붉은 상자 여기에서 커서 깜빡일 거예요. 여기에 내용 입력하면 되는데 키보드에 있는 글자는 키보드로 입력하고요. 키보드에 없는 글자는 위쪽에서 목록에서 찾아 열거나 아니면 위쪽에 도구에서 클릭해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걸 클릭해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맨 앞에 있는 거 선택해주면 되겠네요. 클릭하고요. 각각 상자가 또 만들어졌죠. 아래쪽에 깜빡이니까 입력하는데요. K 소문자로 입력하고 equal 1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위쪽에 상자 클릭할게요. 여기는 숫자 10 입력하면 되죠. 이제 앞쪽으로 빠져나와야 되는데요.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누르면 커서가 커졌죠. 괄호에서 소문자 K까지는 그대로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첨자를 가서 오른쪽 상단에 나타나게 첫 번째 거 선택 숫자 3. 첨자 빠져나와야 되니까 키보드에서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그 다음 더하기 6K까지는 그대로 입력하고 다시 오른쪽 위첨자죠. 이렇게 지정하고 숫자 2를 입력 오른쪽 화살표 키 눌러 빠져나오고 더하기 4K를 또 그대로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3 닫는 괄호 equal 256까지는 그대로 키보드로 입력하면 되겠죠. 그러면 본문에 답안 작성하기 전에 다시 한번 틀린 거 있는지 확인을 해주고요. 틀린 게 없다면 넣기 도구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해서 지정을 해주세요. 답안에 이렇게 나타났죠. 그럼 이제 2번 작성해야 되는데요. 탭키를 누르거나 스페이스바를 몇 번 눌러서 이렇게 구분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다시 번호 2번을 지정하고요. 한 칸 띄우고 다시 한번 수식의 위쪽에 루트 X 이 도구 아이콘 클릭을 해주세요. 다시 2번에 수식 입력하는데요. 대문자 R 먼저 입력하고요. 오른쪽 아래 첨자죠. 첨자에서 오른쪽 아래 거 선택 대문자 H 입력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누르고요. equal 그 다음에 분수는 위에서 선택해야 되죠. 그 다음에 분자의 숫자 1 아래 상자 클릭해서 분모에는 소문자 HC 그 다음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눌러서 커서가 이렇게 커지죠. 그러면 곱하기인데 보통 저희 곱하기 알파벳 숫자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다른 글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더하기 빼기 있는 이 기호 있죠. 이걸 클릭해 곱하기 이 기호를 꼭 클릭해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다시 분수죠. 분수 선택 그 다음에 숫자 2 그리고 파이라는 글자 키보드에 없는 글자죠. 그럼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찾아 선택 그 다음 위첨자네요. 다시 첨자 위치 확인 그 다음 숫자 2 입력 다시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눌러 첨자 빠져나오고요. 대문자 K 입력 다시 오른쪽 상단 첨자 선택을 해주고 숫자 2 입력 오른쪽 화살표 키 한 번만 누르고 소문자 M2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 첨자 지정을 해주고 숫자 4 그 다음에 아래쪽에 분모 클릭해 소문자 H 입력하고 다시 오른쪽 상단 첨자 선택 숫자 2를 입력 그럼 여기도 모두 끝났죠. 이제 넣기를 눌러주세요.
나중에 검토할 때 틀린 거 찾았다면 이렇게 더블 클릭해 들어가면 다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런 게 보이는데요. 이거는 자동 채점 프로그램에서 이걸 가지고 채점할 수 있는데요. 여기 띄어쓰기를 제가 몇 칸을 이렇게 만들어도 위에는 아무 변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지에서는 아래 내용은 보이지 않고요. 위쪽 내용만 보이죠. 이 내용이 정확히 맞다면 여기에 띄어쓰기가 몇 칸이 만들어져도 감점되지 않습니다. 한글 버전에 따라서 띄어쓰기가 한 칸이 아닌 두 칸, 세 칸 그렇게 입력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동 채점에서 그것 때문에 감점됐다고 나오더라도 나중에 수작업 채점으로 직접 두 개 파일 비교해 채점할 때 감점해서 예외 처리해주면 됩니다. 연습할 땐 여러분이 채점을 직접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요. 나중에 시험장에서는 작성한 파일 나중에 채점관이 채점할 때 수작업으로 그 예외 처리해줘요. 그럼 이제 내용 작성했으니까 파일 저장하고요. 이제 4번 아래 빈 줄이 몇 줄 있든 상관없어요. 그럼 이제 이 아래 내용들 작성해야 되는데 도형들 길게 작성을 하다 보면 페이지 한 번에 다 안 보이죠. 그래서 보기 또는 화면 우측 하단에 이 보기 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마우스 휠을 굴려서 화면 이렇게 작게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보기 편하게 도형들 다 보일 수 있는 그 상태로 이렇게 맞춰놓고 작업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4번 문제에서는 만드는 순서는요. 출력 형태에서 제일 뒤쪽에 있는 것부터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만들어주면 되는데 조건이 1번, 2번 나와 있고요. 출력 형태에서 각각의 만드는 것들에 각각 지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뒤쪽에 가려져 있는 거 보면 제일 큰 직사각형 도형이죠. 입력 도구에 가면 가로, 글상자, 직사각형, 타원 이걸 가지고 만들면 되는데요. 먼저 직사각형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직사각형 입력 도구에서 선택 4번 아래쪽에서 적당히 드래그해서 그 다음 개체 속성 단축키 P 왼손으로 누르면 빠르게 들어간다고 했죠. 먼저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 직사각형에는 크기만 지정되어 있죠. 먼저 기본값에서 크기를 바꾸도록 할게요. 너비는 130, 높이는 145로 지정할게요. 정답 파일에 크기 고정 체크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조건에 따로 지정이 없으니까 저희는 체크하지 않고 그냥 놓도록 할게요. 위치는 4번 문제에서 만드는 모든 건요. 항상 본문과의 배치가 글 앞으로 이걸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글 맵시하고 그림 같은 경우에도 글 앞으로 이걸로 변경을 해놔야지 다른 것보다 앞쪽에 나타나요. 그러면 기본 탭에선 설정됐고요. 그 다음에 선탭 여기에서는 종류나 사각형 모서리 공률을 바꿀 수 있는데요. 현재는 모서리가 직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꾸지 않습니다. 채우기 탭을 가볼게요. 여기에서 색의 면색을 바꾸는데요. 조건에 2번을 봐주세요. 도형의 면색은 지시사항이 없으면 색 없음, 색의 없음 이걸 제외하고 서로 다른 색깔 임의로 지정하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색깔 지시가 없는 것들 임의의 색으로 지정하면 된다고 같은 색깔로 반복해서 바꾸지 말고요. 각각 다른 색깔로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아무 색깔이나 하나 지정하세요. 정답 파일 보면서 하더라도 꼭 동일한 색깔 맞춰서 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정답 파일하고 최대한 비슷한 색 맞추도록 할게요. 설정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4번 아래쪽에 적당히 그냥 가져다 놓으면 돼요. 이 페이지에서 4번 아래쪽에 이 답안이다 그렇게만 보이게 놓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위쪽에는 여기 글상자 만드니까요. 뭐 이렇게 만들어도 이렇게 위로 올려도 글상자 4번 아래쪽에 나오게 되겠죠. 더 아래로 해도 상관없고요. 그러면 위쪽에 글상자 만들기 위해서 입력 도구 가지 말고요. 바로 여기 도형 선택되어 있다면 도형 도구에서도 글상자하고 도형들 만들 수 있습니다. 가로 글상자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우스로 적당히 드래그 해보세요. 그 다음에 글자 입력해야 되는데 잘 안 보이면 컨트롤 마우스 휠 또는 화면 확대해서 글자 크게 보이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내용을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글자 수정하려면 블록 설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바깥쪽 테두리 선택하면 글자를 블록 설정한 것과 같아요. 이 상태에서 위에 글꼴 여기 지정할게요. 굴림으로 바꾸도록 할게요.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누를게요. 글자 크기 22라고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도록 할게요. 글자 색깔 하향이죠. 여기서 흰색 지정하도록 할게요. 정렬에 대해서 수평 수직 가운데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은 평소에 하던 대로 여기 가운데 정렬 이것만 클릭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개체 속성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본 탭에 가보세요. 글상자 탭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여기 세로 정렬이 있는데요. 가운데 정렬 이게 수직 정렬인데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운데 정렬만 제대로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기본 탭 갈게요. 여기도 크기가 지정되어 있죠. 너비를 90 높이는 17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부문과의 배치는 글 앞으로 그 다음에 선탭 모서리 공률을 바꿔야 되죠. 여기 지금 직각으로 되어 있는데 모서리 사이 이 세로선이 반원이 돼야 되죠. 이렇게 변경 그 다음에 채우기 탭 가주세요. 여기는 면색 빨강 되어 있죠. 면색 열고요. 표준색에서 빨강을 찾아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설정 누르도록 할게요. 아래 도형과 비교했을 때 가운데 정렬처럼 보여야 되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맞추면 딱 맞는 위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가운데 정렬처럼 보이죠. 위아래에 이거 맞추는 것도 드래그해서 맞추면 되는데요. 그게 좀 어렵다면 키보드에서 화살표 키 있죠. 그걸 움직이면 이렇게 상하좌우 조금씩 움직여서 맞춰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기 상자를 먼저 만들고 글 상자를 만들어야 되네요. 순서를 보면 아래쪽에 상자가 더 뒤쪽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걸 먼저 만들었다고 이거 삭제하고 다시 만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쪽 상자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직사각형 선택해 마우스로 적당히 드래그 하고요. 그 다음에 개체 속성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크기만 지정되어 있네요. 기본 탭에서 너비를 125, 높이는 55를 지정하고요. 글 앞으로로 본문과에 배치되어 있죠. 선택, 여기에서는 모서리 부분, 모서리가 직각이 아니고 둥근 모양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채우기 탭, 여기는 크기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색깔, 뒤에 있는 색과 다른 색 아무거나 하나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 설정 누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이거를 뒤쪽으로 가거나 여기에 보면 순서 배치 있죠. 여기 순서에서 맨 앞으로, 맨 뒤로, 앞으로, 뒤로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걸 선택해서 맨 앞으로로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순서 바뀌죠. 이거는 이제 위치를 또 맞춰 놓으세요. 위에 거하고 비교해서 위치 맞추고 아래 거하고 비교해서 좌우 정렬되도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맞춰 놓으세요. 이제 고인돌 써있는 글맵시 만들도록 할게요. 입력 도구 가고요. 글맵시 써있는 위에 가나다 이 도구를 클릭하세요. 여기에는 고인돌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글맵시 모양 클릭해 여세요. 여기 목록에 마우스 이렇게 올리면 이름 나타나는데요. 위쪽 리본 사각형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럼 마우스 이렇게 올리면 위쪽 리본 사각형 찾을 수 있고요. 모양으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해서 지정, 글꼴에 여기 클릭해 열어보세요. 여기는 글꼴을 직접 이름 입력할 수 없습니다. 제일 위쪽으로 이렇게 이동할게요. 가나다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굴림, 궁서, 도둠 자주 나오는 글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도둠을 마우스로 클릭해 지정, 글꼴의 색깔 여기선 지정 못해요. 설정 누르도록 할게요. 뒤쪽에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위치하면 뒤쪽에 가려지죠. 그러면 개체 속성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기본 탭, 본문과의 배치를 4번 문제에선 모두 다 글 앞으로로 해야지 앞쪽에 나타난다고 했죠. 크기 지정 된 대로 할게요. 너비를 50, 높이는 40을 지정할게요. 선택은 여긴 바꿀 필요 없죠. 채우기 탭에 면색 파랑되어 있는데요. 글맵시에서는 면색이 글자의 색이에요. 표준색에 파랑되어 있기 때문에 바꿀 필요 없죠. 설정 누를게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동시켜서 위에 거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위치가 될지 여러분이 맞춰 놓을 수 있겠죠. 위치는 이 정도면 되겠죠. 그럼 옆에 그림 삽입하도록 할게요. 다시 입력으로 간 다음에 그림 위에 도구 아이콘 있죠? 클릭하세요. 그림의 저장 위치,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 아래, 픽처 폴더로 시험장에선 이 안에 들어가면 그림들이 보일 거예요. 마우스 이렇게 보기에서 바꿀 수도 있는데요. 그림이 다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확장자 JPG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모든 그림 파일 상태에서 파일 이름 앞에 것만 보면 되는데요. 지정되어 있는 거 로고 2.jpg죠. 이걸 찾아 선택. 그 다음에 아래쪽에 여러 개 선택이 되어 있을 수 있는데요. 다른 건 모두 체크 해제하고 문서에 포함. 이거는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열기 눌러주세요. 역시 뒤쪽에 가려졌는데요. 그림을 클릭하고 개체 속성 들어가세요. 맨 앞에 기본 탭에서 먼저 크기 수정하도록 할게요. 너비를 40, 높이는 35로 바꾸세요. 부분과의 배치를 이번에도 글 앞으로 해야지 앞쪽에 나타나겠죠. 그 다음 그림 탭, 문서에 포함 체크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만약에 체크한 거 까먹었다 하면 지금이라도 문서에 포함 체크를 해놓으세요. 그 다음 그림 효과 지정되어 있죠. 아래쪽에 회색조 있습니다. 클릭해 지정, 그 다음 설정 눌러주면 돼요. 그림 효과 설정 까먹었다면 여기에서도 회색조 있으니까 다시 개체 속성 들어가지 않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게 출제된다면 여기에 모두 있으니까요.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위치를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하이퍼링크 지정이 되어 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면 하이퍼링크 이게 있는데요. 클릭해 들어가 보면 그 다음에 연결 대상을 한글 문서 클릭을 해보면 책갈피에 저희가 3페이지에서 만들었던 책갈피 이름 기억나죠? 고인돌이 이렇게 있습니다. 클릭해 지정 넣기 해주면 됩니다.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보면 하이퍼링크 고치기, 지우기, 열기 이렇게 바뀌어 있죠? 열기를 누르면 커서 위치가 자동으로 책갈피 있는 위치에 가서 깜빡이게 됩니다. 다시 이제 여기로 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것들 배치 보고 아래쪽에 모양들 만들고 배치까지 할 수 있겠죠? 화면 조금 크게 해도 상관없으니까 제가 조금 더 크게 해놓고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아래쪽에는 동일한 게 세 줄에 걸쳐서 만들어지면 되는데요. 먼저 여기 1번 써있는 도형이 타원의 뒤에 가려져 있죠. 직사각형 먼저 만들도록 할게요. 입력에 간 다음에 직사각형 선택 적당하게 드래그 만들고요. 그 다음 여기에는 글자 넣어야 되죠. 도형 안에 글자 넣기에서 숫자 1 입력. 그 다음에 바깥쪽 테두리 선택하세요. 가운데 정렬 지정할게요. 글꼴도 미리 지정할 수 있죠. 여기는 글꼴을 굴림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직사각형 그리기에 그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글자 크기 20포인트로 바꿔놓고 엔터키 누를게요. 정렬에 대해서 여기만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아까 했죠. 그 다음 개체 속성 들어가 보세요. 여기는 크기 지정이 기본에서 너비의 값을 13, 높이도 13으로 지정하세요. 그 다음 본문과의 배치는 글 앞으로, 그 다음 선탭, 모서리 부분 바꿀 필요 없죠. 곡률 그대로. 그 다음 채우기 탭, 여기는 색깔이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면색 하양, 도형은 기본 하양이 기본 색깔이기 때문에 따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
그 다음 설정 누르도록 할게요. 이제 앞쪽에 작은 타원 만들게요. 여기에서 타원을 선택하고 적당하게 그리세요. 그 다음에 개체 속성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기도 크기는 지정되어 있죠. 너비 7, 높이도 7이고요. 본문과의 배치는 글 앞으로. 그 다음에 다른 지시가 있는데요. 면색, 하향을 제외한 임의의 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흑백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 1번, 2번, 3번 직사각형 앞쪽에 있는 도형들의 색깔 각각 다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색상을 각각 다르게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먼저 선탭 여기는 바꿀 필요 없으니까 따로 바꾸지 않고요. 채우기 탭 갈게요. 면색의 값을 각각 다른 색으로 하나씩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설정을 누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서부터 떨어지는 위치 그리고 전체적인 위치 맞출 수 있겠죠? 이제 왼쪽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글상자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번엔 크기가 따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글상자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가로 글상자 선택, 시작 위치를 잘 잡고 최대한 넓게 만들어야지 표에서처럼 내용이 길어도 한 줄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는데요. 시작 위치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하고 쭉 아래로 드래그하고 오른쪽 드래그해서 최대한 넓게 출력 형태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마우스 놓아주세요. 그 다음 안쪽에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해보세요. 입력했다면 이제 테두리 선택하고요. 글꼴 바꿀 수 있죠. 여기에는 궁서로 지정을 해주고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지정, 그 다음 가운데 정렬 지정하고요. 개체 속성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크기에 대한 지정 없으니까 기본 탭에선 할 게 없습니다. 선탭도 할 게 없죠. 선탭에 가선 여기에선 모서리 곡률은 바꿀 필요 없는데요. 종류를 점선 또는 파선 지정되어 있죠. 실선 바로 아래에 있는 파선으로 바꾸도록 할게요. 채우기 탭 가주세요. 여기는 색 없음을 지정해야 되죠. 색의 없음 클릭해 지정, 설정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세 개, 이 도형을 아래로 복제해야 되죠. 복제하는 거는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드래그하면 되고요. 이 아래로 수직으로 내려야 돼요. 수직, 수평으로 움직이는 거는 쉬프트 키예요. 그래서 왼손으로 컨트롤 키와 쉬프트 키를 같이 누른 상태로 아래로 복제할 건데요. 먼저 세 개를 같이 선택해야 되죠. 컨트롤 키나 쉬프트 키 둘 중에 하나만 클릭한 상태로 마우스로 각각 도형들을 클릭해 지정하세요. 세 개 도형 같이 선택되었죠. 이제 컨트롤과 쉬프트 키 누르고 아래로 복제하는데요. 어느 정도 간격 떨어지며 복제하는지 여러분이 적당히 판단을 해줘야 돼요. 아래도 어느 정도 간격 떨어져 있어야 되죠. 그래서 컨트롤과 쉬프트 키 누른 상태로 마우스 포인터 옆에 더하기 표시 있죠. 이걸 마우스로 잡고 아래로 이동해서 적당한 간격 띄워놓고 마우스 놓고 컨트롤 쉬프트 키는 계속 누른 상태로 다시 한번 이거를 마우스 클릭한 상태로 아래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위에 간격과 적당히 비슷하다 싶으면 마우스 놓아주세요. 수치 나오지만 정확히 그것까지 꼭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숫자들 1번, 2번, 3번 하고요. 옆에 내용들도 수정하세요. 그리고 위치가 저는 아래쪽에 너무 많이 남았는데요. 전체적으로 위치 좀 아래로 내리고 싶다면 도형 도구에 이런 도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개체 선택 이걸 클릭하고 마우스로 이렇게 점선 안에 모두 움직일 것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해서 움직여도 되는데요. 저는 아래 화살표 키로 이렇게 눌러서 위치를 맞춰 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각각들 이렇게 또 드래그해서 위치를 이런 식으로 떨어뜨려서 맞춰 놓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꼭 정확히 할 필요는 없는데요. 다 만든 후에 도형들에 대한 배치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요. 너무 많이 출력 형태하고 모양이 배치가 다르다면 그것도 감점이 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놔야 합니다. 개체 선택 취소는 다시 이거 클릭하면 선택이 해제돼요. 그리고 이제 이 타원의 색깔들 각각 다른 색깔로 지정하라고 했죠. 첫 번째 색깔은 바꿨으니까 2번 앞쪽에 있는 타원 색깔 바꿀게요. 개체 속성 들어가고요. 그 다음 3개 면색 열어서요. 1번 앞쪽에 있는 타원과 다른 색깔 하나 선택해 지정, 설정. 3번 앞쪽에 타원 선택, 이번에도 개체 속성 들어가고요. 1번, 2번과 다른 색깔을 면색에서 하나 선택해 지정, 그 다음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모두 끝났죠. 색깔 바꾸는 것까지 꼭 해줘야 합니다. 파일 저장하고요. 3페이지 문서 작성 능력 평가하도록 할게요. 여기는 값이 200점이 나와 있는데요. 문서를 한 페이지 모두 작성하는 건데요. 글자 입력할 게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 먼저 모두 다 표까지 다 만들어 놓고요. 각각 지시되어 있는 것들 수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제목까지만 입력을 해놨죠. 내용을 먼저 입력할 건데요. 유적 여기 줄 끝에 놓고요. 엔터키를 한 번, 두 번 눌러주세요. 제목 아래는 빈줄이 꼭 한 개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고인돌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고라는 글자가 문단 첫 글자 장식 이걸 이용해서 두 줄에 걸쳐 나오죠. 이 기능 나중에 작성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냥 고인돌은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내용들 계속 이렇게 타이핑에 입력하다 보면요. 집약 여기에서 한자 변환 있죠. 그래서 약까지 바로 입력하고 한자 키를 바로 눌러주세요. 그러면 한자 하나 나왔네요. 마우스 올리면 크게도 보여요. 출제되어 있는 한자하고 동일한 거 선택되어 있죠. 입력 형식은 한글 괄호 안에 한자 이게 선택되어 있으면 됩니다. 바꾸기 눌러주세요. 다음 내용도 그대로 입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유적 여기에서 두 번째 한자 변환 있죠. 다시 유적에서 입력하고 한자 키 눌러주세요.
모양이 아주 많은데요. 마우스 각각 클릭해서 이렇게 보면 글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출제되어 있는 한자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 바로 바꾸기 눌러주세요. 다음 내용을 또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거석이라는 것 뒤에 작은 글자로 원문자 가 이렇게 나오죠. 그거는 각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입력해도 되는데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입력하도록 할게요. 거석에 바로 석 뒤에서 입력 도구 가주세요. 여기에 각주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아래쪽에 번호 나타나는데요. 번호 모양 아직 무시하고요. 내용을 마저 입력을 해 놓으세요. 입력이 끝났다면 이제 앞쪽에 번호 바꿀게요. 여기는 1, 그 다음에 닫는 괄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각주 미주 모양 들어가 보면요. 번호 모양 1, 2, 3 선택되어 있고요. 그 뒤에 뒷문자 장식으로 이걸 추가를 해 놓은 거예요. 저희가 만들 거 가 원문자죠. 그거는 그냥 바로 이것만 지정하고 뒷문자 장식 필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들어올 필요 없고요. 어떤 기능인지만 알아두고요. 여기 번호 모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문자 가나다 선택하면 첫 번째 각주라 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구분선 길이가 5cm 지정되어 있죠. 기본이 5cm이기 때문에 바꿀 필요 없는데요. 시험에 다른 값이 지정된다면 사용자에서 값을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닫기를 누르면요. 각주 만들었던 위치로 다시 커서가 위치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원문자 가 작게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 나머지 내용 입력을 하세요.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4줄 입력할 때요. 엔터키 누르지 않았습니다. 각각 띄어쓰기 한 칸씩만 하고 내용 모두 한 개 문단으로 입력한 거고요. 엔터키 눌러서 문단 나누기 할게요. 다음 문단에선 고창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앞에 한글 한 글자만큼 떨어져 있죠. 원래는 이게 문단 모양에서 들여쓰기 기능으로 10포인트 지정을 해줘야지 그 크기가 되는데요. 이렇게 한 경우에 엔터키를 누르면 거기도 계속 들여쓰기가 지정되어 나타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모르는 감점이 발생하겠죠. 다행히 ITQ 한글 시험에서는 들여쓰기를 문단 모양에서 지정하지 않고요. 스페이스바 한 칸, 두 칸 이렇게 띄어쓰기 두 칸에서 한글 한 글자만큼 띄어쓰기 해놓으면요. 이걸 들여쓰기 한 것처럼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바로 띄어쓰기 두 칸하고 고창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문단의 내용도 다음 내용 엔터키를 누르지 않고 이렇게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 문단엔 나중에 이 고라는 글자 여기는 문단 첫 글자 장식 지정할 거고요. 두 번째 문단 여기는 띄어쓰기 두 칸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다음 내용 입력하기 전에 엔터키를 또 한 번, 두 번 해놓으세요. 그럼 이제 중제목이 나타나는데요. 중제목은 아래에도 하나 더 있죠. 그 위에는 항상 빈줄이 한 개 있어야 합니다. 여기는 첫 글자가 특수문자죠. 컨트롤 F10 키 눌러주세요. 특수문자 여기 완성형 문자표에 특수문자 있습니다. 여기나 다른 탭 가서 어디에서든 찾아도 되는데요. 동일한 글자만 찾으면 돼요. 그러면 모양을 찾아보면 여기에 있죠. 이걸 마우스 클릭 넣기 하면 바로 이렇게 내용이 입력되고요. 띄어쓰기 한 칸하고 다음 내용들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엔터키 누를게요. 중제목 아래는 빈줄 없이 바로 내용을 입력하는데요. 내용에 보면 다음 줄 1점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점, 나점 이렇게 맨 앞쪽에 번호들이 있는데요. 이 번호 입력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문단 번호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6줄 각각 엔터키 눌러서 문단 나누면서 내용들을 입력을 해주세요. 앞에 번호 절대 입력하지 않습니다. 직접. 그러면 이제 여기에선 엔터키 한 번 또 한 번 이렇게 입력하세요. 왜냐하면 두 번째 중제목이 나타나니까 위에 빈줄이 있어야 되겠죠. 이번에도 같은 건데요. 컨트롤 C로 복사, 컨트롤 V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컨트롤 F10 키 다시 누른 다음에 선택되어 있으니까 바로 넣기 이렇게 해도 돼요. 이제 또 띄어쓰기 한 칸하고 중제목 내용 마저 입력하세요. 이제 엔터키 한번 눌러주세요. 이번에도 또 표를 만드는 게 나왔죠. 입력 도구에 표 위에 표 도구 클릭하세요. 그리고 표의 모양을 보면요. 줄과 칸 개수 세어봐야 되는데 셀 합치기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무시하고 세어보세요. 그러면 이번엔 줄 개수는 5줄이죠. 칸 개수는 세어보니까 5칸이 되네요. 크기 지정과 기타 설정 처음에 설정한 그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바로 만들기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내용 입력하기 전에 셀 합치기 하는 거 먼저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열에는 셀 합치기 하는 거 없죠. 두 번째 열에는 두 번째, 세 번째 줄 셀 합치기 하죠. 여기 셀 합치기 메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하지 않죠. 세 번째 역시 필요하지 않죠. 네 번째 열에 보면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하지 않죠. 세 번째, 네 번째 여기를 셀 합치기 해야 되죠. 마지막 열에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지 않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줄 여기를 셀 합치기 하죠. 이제 표 안에 내용 입력하기 전에 글꼴 설정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표 안에 셀들 드래그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위쪽에선 글꼴 굴림으로 지정하고 엔터키 누를게요. 글자 크기 10포인트 가운데 정렬 지정할게요. 이걸 먼저 해놔야지 나중에 내용 입력하고 너비 조절할 수 있어요. 글꼴에 따라서 너비가 다르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기도 내용 입력하다 보면 셀 너비보다 글자 내용이 길어서 두 줄로 나타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열 단위로 내용을 입력하면서 너비 조절을 해보세요. 그럼 첫 번째 열 내용 입력할게요. 두 번째 열부터 너비 조절 필요 없다면 계속 입력을 해보세요. 너비 조절 필요 없이 모두 입력되었죠? 필요하다면 이렇게 너비 조절해서 맞출 수 있습니다.
이제 표 아래쪽 빈 줄 여기다 커서를 놔주세요. 그 다음 엔터키 한번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기관명 입력하는데요. 표하고 기관명 사이에 빈 줄이 한 개 있어야 돼요. 기관명을 여기다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 오른쪽 정렬까지 먼저 지정을 해 놓을게요. 이제 3페이지 첫 번째 줄에 있는 제목으로 가주세요. 내용 수정하는데요. 위쪽에 머릿말도 있지만 머릿말은 제목 수정하고 그 아래 빈 줄에서 만들도록 할게요. 제목을 블록 설정했다면 지정되어 있는 글꼴 먼저 굴림으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바꾸고 진하게 속성 지정, 가운데 정렬 지정. 그 다음에 책갈피 만들었죠? 다시 만들지 않습니다. 덧말, 이 제목 위쪽에 작은 글자로 보이는 거 있죠? 그걸 만들기 위해서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력에 덧말 찾아도 없죠? 여기에 도구 없을 때는 바로 메뉴를 열면 되는데요. 메뉴는 입력서 있는 옆에 꺽쇠 있죠? 이걸 열면 나타나요. 여기에 덧말 넣기 있습니다. 클릭. 그 다음에 덧말 이 상자에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입력하고요. 덧말 위치 위쪽에 나타나도록 선택되어 있죠? 바로 넣기 해주면 되겠습니다. 바로 넣기 눌러주면 돼요. 이제 아래쪽 빈 줄에 머릿말 만들도록 할게요. 쪽으로 간 다음에 머릿말 있습니다. 머릿말 꼬릿말 눌러주고요. 종류는 머릿말 위치 양쪽 이 상태로 만들기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머릿말 내용 있죠? 고인돌 여행 이렇게 입력하고 블록 설정. 여기에는 글꼴 도둠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로 키워주고 오른쪽 정렬 지정을 해 놓으세요. 여기도 캡션처럼 머릿말 스타일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이것만 바꾼 거예요. 이제 닫기를 눌러주세요. 머릿말 수정이 필요하다면 머릿말 이걸 더블 클릭하면 돼요. 이 문단의 첫 번째 줄, 첫 번째 칸, 그러니까 그 앞에 커서를 이렇게 놓아주세요. 그 다음에 서식 도구로 가면 여기에 문단 정렬이 있고요. 여기에 문단 첫 글자 장식 이게 있는데요. 찾기 어렵다면 또 메뉴를 열어보세요. 서식의 메뉴 열면 바로 문단 첫 글자 장식 이렇게 있습니다. 클릭해 열게요. 모양은 두 줄에 걸치도록 2줄 이걸 선택하고요. 글꼴 목록 여세요. 여기 글꼴 직접 입력 못하죠? 가나다 순서로 되어 있으니까 글꼴 이름 굴림 클릭해 지정. 아래 면색 클릭해 여세요. 여기는 면색 노랑이죠? RGB 따로 지시 안 되어 있으니까 위에 노랑이나 아래 노랑 중에 하나 선택 지정을 해주면 돼요. 설정 누를게요. 그러면 앞쪽에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인 이게 첫 글자가 돼서 이 앞쪽에 커서가 깜빡이죠. 오른쪽에 이 문단에 걸쳐 있는 그리고 아래쪽에도 걸쳐 있네요. 그 그림을 삽입하기 위해서 커서 이 위치에서 입력 도구로 간 다음에 그림 아이콘 클릭하세요. 그림 이름만 픽처 폴더에서 확인하면 되죠. 이름이 그림 4.jpg예요. 이거 선택 문서에 포함 체크된 상태로 열기. 그림이 커요. 이렇게 그림 나타나면 그림 클릭. 위쪽에 자르기 도구 있죠? 클릭하면 테두리에 이렇게 나타나요. 이 그림만 필요한데 오른쪽에 조금 다른 그림이 보이네요. 그래서 여기도 살짝 이렇게 하얀 여백만 보이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가서 왼쪽 모서리 끝 이쪽을 마우스로 쭉 드래그. 필요한 그림만 나타나도록 하세요. 여백이 어느 정도 그거는 여러분이 그냥 알아서 판단하면 돼요. 이 그림만 잘리지 않고 나타나면 돼요. 자르기 끝내는 건 이거 누르거나 바깥쪽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개체 속성 들어가야 되죠? 하나 더 알려줄게요. 개체 속성 단축키 P 해도 되고 이거 더블 클릭해도 들어가요. 개체 속성 기본 탭에서 크기를 먼저 바꿀게요. 너비를 40, 높이도 40이네요. 그 다음 본문과의 배치 4번에선 글 앞으로로 했었죠? 3페이지에선 그림의 위치는 어울림 상태로 되어 있으면 돼요. 그리고 아래쪽에 가로 세로 설정하는 게 있고요. 쪽 영역 안으로 제한, 쪽 영역 안으로 제한 이게 있는데요. 가로 세로 문단 그리고 여기 체크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이 뒤쪽에 나타나는 왼쪽이나 위 기준값들 이거는 전혀 무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깥 여백 중에 왼쪽 여백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백 캡션 탭 가서요. 이 여백 설정 중에 왼쪽 값만 2mm로 바꿔놓으세요. 나머지는 0 상태로 손대지 않습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마우스로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시키면요. 이 문단, 이 바깥으로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점선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위쪽에 첫 번째 줄 있죠? 거기하고 점선을 맞춰 놓으세요. 상단 점선을 맞춰 놓으세요. 마우스 이렇게 놓고요. 각 줄의 끝에 글자를 확인해 보세요. 맞지 않는다면 그림 오른쪽 제일 끝까지 가져다 놓은 상태죠. 키보드에서 왼쪽 화살표 키 한 칸씩 이렇게 눌러보면 글자 바뀌는 거 확인돼요. 그래서 각 줄의 끝을 맞춰 놓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각 줄의 끝에 글자가 맞기 때문에 바꿀 필요 없죠. 그러면 이제 여기 첫 번째 문단 그림까지 했고요. 두 번째 문단도 다 했네요. 그러면 이 위에는 전혀 손댈 게 없는 거죠. 이제 아래쪽에 중제목으로 가도록 할게요. 먼저 중제목은 항상 아래쪽에도 마찬가지고요. 첫 번째 먼저 이 중제목 줄을 블록 설정하세요. 그 다음에 글꼴을 바꿀 거예요. 도둠으로 바꿔주고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모두 바꾸는 게 아니고요. 앞에 특수문자하고 띄어쓰기 이건 빼고요. 고인에서 현황까지 이 글자만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여기는 글자색 하양 그 다음에 음영색 빨강인데요. 글자색은 여기서 바꾸지만 음영색 여기서 바꾸지 못해요. 그래서 블록 설정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들어가세요. 기본 탭에서 글자색 음영색 바꾸는 게 있죠. 글자색을 하양 음영색을 클릭해서 표준색의 빨강 지정 설정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래 이 6줄 같이 블록 설정해 주세요.
여기에는 문단번호 그 다음에 줄간격 지정되어 있는데요. 문단번호하고 줄간격 빼먹는 경우 있기 때문에 줄간격을 먼저 180% 지정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문단번호 작성하는데요. 서식에 개요 이렇게 열면 문단번호처럼 된 게 있는데요. 이거는 개요 번호예요. 문단번호 아니에요. 문단번호는 저처럼 블록 설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글머리표 및 문단번호 이걸로 꼭 들어가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럼 여러 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동일한 거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먼저 첫 번째는 1로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가점, 나점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럼 이게 비슷하네요. 만약에 같은 게 없다면 제일 마지막 거 선택하세요. 새 번호 목록 시작, 여기는 시작 번호 1 상태에서 사용자 정의 눌러주세요. 수준이 1수준 선택되어 있죠. 그럼 번호 모양 1, 2, 3 되어 있고요. 번호 서식에 번호 뒤에 점 나타나게 미리 보기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시작 번호 1이고요. 아래 너비 조정값 정렬이 있는데요. 1수준에 지정되어 있는 값은 20포인트죠. 20을 입력하고 정렬을 오른쪽으로 바꾸세요. 이제 수준을 2수준으로 바꿔놓으세요. 번호 모양 가, 나, 다고요. 그 다음에 뒤에 역시 점이 필요하죠. 그래서 번호 서식에 점 있는 상태로 놓고요. 시작 번호 1, 너비 조정값 2수준에 지정되어 있는 값인 30포인트 이렇게 입력하고 정렬 오른쪽 이렇게 지정하세요. 설정을 누르면요. 여기가 1수준과 2수준만 바뀔 거예요. 바뀌었죠. 이제 설정을 누르면 블록 설정되어 있는 이 6줄. 그런데 1수준만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1수준 바꿀 필요 없고요. 2, 3 이렇게 되어 있는 두 줄 블록 설정. 서식 도구의 오른쪽 끝에 가면 한 수준 감소 있어요. 이걸 클릭하면 제대로 바뀌었죠. 그럼 2점 다시 3, 4 이 두 줄 블록 설정 한 수준 감소 이렇게 해놓으면 6줄 모두 바뀌었죠. 줄 간격 바꾸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180%로 꼭 바꾸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줄 여기도 동일하게 전체 블록 설정한 다음에 위하고 동일한 글꼴 지정이죠. 도둠으로 바꿔주고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바꿔놓으세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앞에 띄어쓰기까지는 빼고요. 고인돌에서 1점까지만 블록 설정. 여기는 밑줄 지정하고 이제 다시 한번 할 게 또 있는데요. 강조점 지정이라는 게 있어요. 고인돌 이 글자 위에 뭐가 있죠? 블록 설정한 다음에 글자 모양 들어가 보세요. 확장 탭에 맨 아래 강조점이 있죠? 같은 모양을 찾아 선택, 그 다음 설정 누르세요. 다시 행사하고 일정 여기에 되어 있는데요. 이 비어있는 칸까지 같이 블록 설정해주면 돼요. 여기는 글자가 없기 때문에 위쪽에 강조점 나타나지 않아요. 다시 글자 모양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강조점 모양을 같은 거 찾아 선택, 설정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파일 저장 제가 따로 얘기 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자주자주 저장을 하세요. 이제 표 전체 블록 설정해보세요. 여기에는 지시가 글꼴, 그 다음 가운데 정렬 아까 했었죠. 셀 배경, 그라데이션 지정하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제일 첫 번째 줄만이고요. 여기에 테두리 설정 먼저 하도록 할게요.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테두리에서 선 모양 바로 적용, 체크 해제되어야 한다고 했죠. 종류를 먼저 이중실선 이거부터 할게요. 선택, 어디에 나타나요? 바깥쪽에 보면 위쪽 아래쪽에 나타나야 되죠. 위쪽 테두리 아래쪽 테두리 선택. 바로 설정하지 않고요. 하나 더 바꿀 거예요. 종류를 없음을 선택. 이번엔 왼쪽과 오른쪽 여기 테두리 이렇게 클릭해서 없애주세요. 그 다음 설정 누를게요. 그 다음에 구분 첫 번째 이 줄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그 다음 다시 알파벳 L키 누르세요. 이번에도 종류 이중실선 어디에요? 아래쪽이죠. 아래쪽 테두리 선택. 그 다음 바로 설정하지 말고요. 여기에 셀 배경 그라데이션 있다고 했죠. 배경 탭 가세요. 그라데이션 먼저 클릭해 지정하고요. 유형은 가운데에서로 선택. 그 다음 시작색 여기는 하향이죠. 끝색 노랑 이걸로 바꿔놓을게요.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이 네 가지는 줄무늬 상태로 놓으면 돼요. 이 상태 설정 눌러보세요. 블록 설정 해제하고 보면 출력과 동일하게 그라데이션 되었죠. 이 높이 표의 전체 높이 너무 좁게 보이죠. 답안과 다르게 여기는 키워도 상관없어요. 출제대에는 문제처럼 키우고 싶다 하면 전체 표 이렇게 블록 설정해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아래 화살표 키 한두 번 또는 세 번 그 정도 이렇게 키워 놓으세요. 그래도 아래쪽에는 공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안 하고 제일 작게 이 상태로 놓아도 감점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관명 할 건데요. 블록 설정하고요. 오른쪽 정렬 아까 해놨죠. 글꼴에 대해 설정할 건데 장평이 있어요. 장평은 위에 도구에서 만들지 못하죠. 그래서 글자 모양 꼭 들어가야 돼요. 맨 앞에 기본 탭 가주세요. 먼저 글꼴 바꿀게요. 궁서로 입력하고 마우스 클릭할게요. 글자 크기 24포인트 입력하고요. 진하게 속성 지정, 장평을 90으로 바꾸세요. 그 다음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문서 마지막에 오른쪽 하단에 쪽번호 필요하죠. 6으로 시작하라고 했는데 한글 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다 라 마 바 여섯 번째 글자가 바죠. 그러면 쪽번호 만들고 바로 지정된 거 보기 위해서 표 아래 빈 줄에 커서 놓고 만들도록 할게요. 쪽 도구로 가주세요. 여기에 쪽 번호 매기기 있죠.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번호 위치는 오른쪽 하단. 그 다음 번호 모양 클릭해 열고요. 가나다 선택. 시작 번호는 6으로 해야 되겠죠. 줄표 필요 없죠. 줄표 넣기는 해제. 넣기를 하세요. 제대로 이렇게 바 나타날 거예요. 만약에 바가 아닌 사, 아 이런 식으로 글자가 나타난다면 처음에 구역 나누기 할 때 얘기한 것처럼
쭉 나누기 한 경우에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구역 나누기 할 때도 어쩌다 나타나는 경우 있는데요. 현재는 제대로 되어 있으니까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파일을 저장하고요. 시험장에서처럼 한다고 했죠.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3페이지에선 틀린 글자 있는지도 꼭 확인해 주고요. 최종 검토 끝났다면 파일 저장하고요. 저장은 몇 번 이렇게 해주세요. 저장이 되었다면 화면 아래 파일 이름이 검정색으로 보일 거예요. 그럼 이 파일을 감독관 PC에 전송하고요. 퇴실하기 전에 제대로 전송했는지 확인받고 퇴실. 그러면 시험은 끝이 납니다. 그럼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